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정치인의 도덕성입니다. 특히 대선 후보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죠.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행동하는 양심으로 불렸습니다. 정치인이 도덕적이지 못하면 제 아무리 능력과 인기가 좋아도 문제라는 겁니다. 국민들도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치인의 도덕성 논란은 대선 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뉴스봉이 본질을 파헤칩니다. 여야 간 정권 교체를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온갖 시련과 장벽을 넘어 진정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 여러분께 찬양과 감사의 말씀을 드려 맞이했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결국 악의 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방관은 죄도 지킵니다. 비관은 죄도 피하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많이 찾으세요.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이 말을 정말로 공감합니다. 정치는 실천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정치인들은 바뀐 세상으로 우리 국민들께 보답을 해야 됩니다. 며칠 전 한겨레 신문이 중요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대선 투표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는 거였죠. 응답자의 36%는 국정 수행 능력을, 20%는 정책과 공약을 꼽았습니다. 도덕성도 14%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치 경험과 소속 정당은 각각 5%로 낮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국정 수행 능력 27%로 평균보다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반면 청렴 도덕성은 19%로 높았죠. 이재명 후보는 능력면에선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국정 수행 능력이 50%로 높게 나온 겁니다. 이어 정책과 공약이 20%였습니다. 반면 청렴과 도덕성은 4.6%로 매우 낮았습니다. 이 후보의 지지자들은 그의 능력은 중시해도 도덕성은 적게 본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은 경선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됐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이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고요.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습니까? 당시 이낙연 캠프의 설원 의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의 도덕성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니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도 눈 감고 가자고 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다는 거였습니다. 이 지사의 결함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런데 지지하는 분들이 그 흥결을 안 보려고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다. 본선에서 그게 다 드러났을 때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지사가 가진 결함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도덕성 없는 후보는 본선에서 못 이긴다. 도덕성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는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은 부정부패처럼 권력을 남용했냐 안 했냐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정치인의 도덕성은 주권자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비리나 부정부패처럼 사적 목적으로 남용했느냐로 판단됩니다. 제게 단 한 톨의 먼지나 단돈 1원의 부정부패라도 있었다면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정치적 도덕성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이재명 캠프의 전재수 의원도 방송에 나와 비슷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논란은 도덕성과 직접 관련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덕성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이제 형수 욕설 저도 이제 꼼꼼히 다 봤거든요. 친인척의 시정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말하자면 불행한 가정사, 불행한 가정사입니다. 야당도 이를 계속해서 문제 삼습니다. 앞서 원희룡 후보와 정신과 의사인 그의 부인은 소시오패스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죠. 최근에는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살인범죄의 변호를 맡아 심신미약을 주장했던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춘 지도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또 경험하고 훈련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로 거듭나곤 합니다. 그러나 고치기 힘든 것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이고 또 길러진 심성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도 분명히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전제적이고 폭력적인 그런 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폭력이라 말한 것을 실수라고 합니다. 실수 아닙니다. 자신이 변호했던 살인 사건 아닙니까? 그것도 보통의 살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을 각각 18회, 19회, 도합 37회를 찔러서 죽인 엽기적 사건입니다. 김대중 정권의 핵심 인사였던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도 며칠 전 페이스북에서 비슷한 진단을 내놨습니다. 두 개의 살인 사건을 모두 심신미약으로 변호했는데 과연 대권 후보로 설 수 있겠는가 의문이 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김대중의 민주당이었다면 이재명 후보 정도의 도덕성을 가진 인물은 구의원 공천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의 발걸음이 빨라졌고 심상정 후보도 만일의 경우 여권의 플랜 B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는 모럴리티에 있어서 문재인, 노무현, DJ와 비교할 수가 없어. 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가족들의 도덕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부인과 장모 등 처가 의혹이 계속 일고 있기 때문이죠. 본인 리스크, 부인 리스크, 장모 리스크 이렇게 많은 리스크를 가진 후보는 처음 봤습니다. 도덕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재명 후보와 피장파장입니다. 며칠 후면 체코의 초대 대통령 바칠라프 하벨이 서거 10주년을 맞습니다. 하벨은 빌리 브란트, 넬슨 만델라와 함께 화합의 정치가로 꼽힙니다. 올브라이트 전 장관은 하벨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닮았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주화 투사였고 평화의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하벨은 생전에 정치를 실천 도덕이라고 봤습니다. 도덕적이지 못한 리더는 사회에 큰 해악을 초래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능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공자는 덕이 제주보다 많으면 분자요. 그 반대면 소인이라고 했습니다. 도덕성은 리더의 필수 요건이란 이야기죠.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유권자의 의식 수준과 똑같습니다. 대선을 석 달 앞둔 지금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요?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